여러분 반갑습니다. 8월 20일 금요일 야간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종합지수는 1.2% 하락 마감이 됐고 코스닥도 2.35% 하락 마감이 됐습니다. 코스피 업종 차트를 살펴보면 상단 5일 이평선에서 저항을 받고 비교적 큰 폭으로 하락이 됐습니다. 전일날 추세가 완전히 끊겼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단기 지지선 두 자리를 말씀을 드렸고 이 자리까지도 무너져 버리면 하단 지지선까지도 무너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 네 자리를 반드시 참고를 하셔야 됩니다. 코스닥의 경우에는 전일날 120일 이평선을 이탈을 했었고 직전 저점 자리와 240일 이평선까지 하락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어제도 지금은 추가 매수가 할 때가 아니라 매수 급소 자리를 노려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삼성전자의 경우에도 오늘 0.55% 하락 마감이 됐고 연중 최저가로 마감이 됐죠. 삼성전자의 오늘 수급을 살펴보겠습니다. 외국인들만 매도로 대응을 했고 개인과 기관들이 매수로 대응을 했습니다. 하지만 눈에 띄는 것은 개인들의 물량 자체가 너무나 많아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가 많아지면 삼성전자 주가는 반등할 수가 없습니다. 코스피 업종별 투자자 수 매수도 살펴보겠습니다. 개인들만 매수로 대응을 했고 외국인과 기관들은 매도로 대응을 했습니다. 어제와 오늘은 외국인과 기관들이 매도 금액이 그렇게 크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을 했죠. 개인 투자자들의 투심 자체가 너무나 위축되고 있고 최근 손실이 컸기 때문에 시장을 떠나는 개미 투자자들도 많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코스피 업종 수급에서는 화학 섹터에서 가장 많은 매수가 들어왔고 제조업 섹터에서는 가장 많은 양 매도가 나왔죠. 반면 외국인 투자자들은 전기 전자 섹터에서 가장 많은 매도로 대응을 했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코스닥의 경우에는 외국인들만 매도로 대응을 했고 개인과 기관들이 매수로 대응을 했습니다. 제조업과 화학 섹터에서 가장 많은 매도가 나왔고 IT, SW 섹터와 제약 섹터에서는 가장 많은 양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오늘 그나마 다행인 것은 외국인들이 선물 쪽에서 4,100억 정도를 순 매수를 해줬죠. 하지만 오늘까지 외국인들의 선물 누적 포지션은 매도로 2조 2,600억 원 이상을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특징 뉴스를 살펴보겠습니다. 국내 신규 확진자가 2,052명이 발생이 됐고 수도권은 4단계, 비수도권은 3단계로 2주 연장이 됐죠. 사망자도 6명이 추가가 됐습니다. 저녁 6시 40분을 기준으로 전 세계 신규 확진자도 56만 명을 넘어서고 있고 특히 미국의 경우에는 현재 시각까지 15만 명 이상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전일 야간에 골드만삭스에서는 미국 3분기 경제 성장 전망치를 발표를 했습니다. 기존 9%에서 5.5%로 대폭 하향 조정을 했죠. 미국에서는 비트코인으로 주택담보대출 상환이 가능하다라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오늘 국내 생산자 물가지수가 발표가 됐죠. 10년 만에 최대 상승폭이죠. 농협과 우리은행, SC제일은행에서는 가계대출 제한을 한다라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하이투자증권에서는 현재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분들은 단순히 주가가 하락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섣불리 추가 매수할 때가 아니다라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미국의 테이퍼링과 반도체발 피크아웃을 가장 큰 예로 들고 있죠. 연기금에서는 지난 2분기 미국 주식을 1조 원을 매수를 했고 한국 주식을 3조 원을 팔았다라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대표적으로 삼성전자를 2조 원을 매도를 했고 네이버와 SK하이닉스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반면 미국 주식을 매수한 종목으로는 엔비디아와 마이크로소프트, 구글과 애플이라는 발표가 나왔죠. 인텔은 하이엔드 GPU 파운드리를 TSMC에 맡겼다라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대만 디지털 타임즈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10년 안에 TSMC를 이길 수 없다라는 구체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반면 2분기 반도체 매출액은 삼성전자가 인텔을 제치고 1위를 차지를 했습니다. SK와 SK머트리얼즈가 합병을 한다라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장 마감 이후에 국내 식약처에서 러시아 백신인 코비박을 사전 검토에 착수를 했다라는 발표가 나오면서 관련주들이 급등을 했죠. 여기에 대한 특징 종목을 두 종목으로 압축을 해봤습니다. 오늘 상하이 종합지수도 1.1% 하락 마감이 됐습니다. 현재 시각이 7시 20분을 지나고 있는데 미국 선물지수와 독일을 포함한 유럽 주요 국가들은 일제히 하락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183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 또다시 연중 최고가를 경신을 했습니다. 전일날 특징 종목이 있었죠. 신송홀딩스 10분봉으로 돌려보면 이 구간이 됩니다. 시가가 22%, 고가가 27%까지 반등이 나왔지만 시가가 너무 높게 출발이 됐기 때문에 진입하신 분들은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짧은 단타나 2-3기법으로 진입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렸는 우량 종목으로는 SKC를 드렸죠. 장중 8.8%대까지 반등이 나와줬기 때문에 수익 내는 데는 문제가 없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수익 나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8월 23일 월요일 러시아 백신 관련 특징 종목은 웰바이오텍과 휴먼엔 두 종목입니다. 8월 23일 월요일 혹은 다음주 상승 가능한 종목으로는 최대 실적이 기대되는 우량주 세 종목과 현재 실적이 안 좋지만 기대가 되는 바이오주 한 종목을 찾아봤습니다. 최대 실적주 중 상승 가능해 보이는 종목으로는 한솔재지, SKC, 오스템 임플란트 세 종목이고 바이오주 중에서는 HLB 제약입니다. 월요일날 시장이 장대 음봉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드린 특징 종목과 상승 가능해 보이는 관심 종목들은 월요일날 시장 확인을 하고 반드시 10분봉 기법과 2-3 기법으로만 대응을 하시길 바랍니다. 단기 매매에 자신이 없으신 분들은 보유 종목 쪽으로만 집중을 하는 것도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현재 시장에는 너무나 많은 악재가 나와버렸습니다. 국내 신규 확진자도 재확산이 되고 있고 병상 부족과 의료 인력 자체도 너무나 부족한 현실입니다. 코로나 확산으로 인한 경제 성장률 전망치도 하향 조정을 하고 있고 실물 경제는 좋지가 않은데도 불구하고 물가는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죠. 은행에서는 대출도 제한을 한다라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특히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8개월 만에 개인 투자자들의 지분이 2배로 상승을 해버렸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먼저 살아나야 국내 증시가 반등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가장 심각한 것은 외국인들이 국내 주식을 매수를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번 한 주는 개인 투자자들에게 굉장히 힘든 장이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 주에는 잭슨홀 미팅과 국내 기준금리 결정도 있죠. 반드시 비중 조절과 매매 전략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안전 매매 하시길 바랍니다. 한 주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